그러한 뱃속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기들도 많이 불균형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아기들이 아마 잠투정이 심할 거고요. 잠을 쉽게 못 자고 많이 울을 거예요. 상당히 낮았던 거죠.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낮았던 거고, 그러니까 걷는 거가 늦다던가, 뭐 근육의 힘이 좀 낮다던가, 뭐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세바이오텍 대표 정명일입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바쁘신 것 네. 같던데요. 맞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주춤하고 벗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많은 활동들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네. 집에서 아기 키우고 아직 휴직 네. 중이라서 집에만 네. 있으니까 아기 네.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오히려 네. 밖을 잘 못 나가서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래도 엄청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죠? 네. 예, 오늘은 우리 정명일 박사님과 함께 저희 막내 이제 모바일 미네랄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박사님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강한 세상 건세 바이오텍 대표이시고요. 영양학 박사님이십니다. 저탄고지 시기와 모바일 미네랄 검사 전문가이시고요. 전인적 치유를 위한 영양균형 모바일 미네랄 분석을 정명일 박사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서울대 한국식품연구원과의 모바일 검사 관련 공동 연구를 하시고 SCI 해외 학술지에 발표도 하셨습니다. 모바일 검사 관련 특허들을 출원하신 발명자이시고요. 현재 모바일 검사 전문가로서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발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모바일 검사에 대해서 참 많은 감사함이 묻어나는 검사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가 세상에 알리는, 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이 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검사를 통해서 내 건강이랑 특히 이제 가족 중에서도 내 아들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검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슴 절절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아이도 고생을 하고 어머니들도 고생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 모바일 검사로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을 때 의외로 좀 많은 도움이 돼서 아이들을 돕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또 마음고생이 심하신 어머니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모바일 미네랄 검사 이제 공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음. 카페를 통해서 쌓인 데이터가 보면요. 이제 성장기 네. 어린이, 뭐 청소년들 네. 이런 모바일 네. 검사의 데이터가 꽤 있잖아요. 특히 뭐 네. ADHD나 뭐 키 성장, 네. 발달, 발육에 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신생아를 모바일 검사를 받는다고? 왜 굳이? 이렇게 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갓 태어난 애기 뭐 모바일 검사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제가 음. 질문을 받았거든요. 혹시 네. 신생아, 특히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들이 받는 모바일 검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뭐 아기들은 뱃속에서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한 거는 다 끌어다 쓰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그러고 막 이렇게 숲속에서 이슬만 먹고 자란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막 맞아요. 퓨어하고 필요한 거 다 끌어 썼으니까 막 세상에 없는 보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해 봐도 애들의 그 출생 시 체중이 다 다르잖아요. 키도 네. 다르고. 그죠? 그 이유가 이게 다 발달 상태가 똑같지가 않아요. 음. 그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히 뭐 요즘 엄마들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의 영양 그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로 인한 건강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농법 자체가 예전 100년 전에 비해서 이제 화학 농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식품 자체의 영양 밀도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뭐 흔한 예로 시금치 한 단에 철분 함량이 뭐 한 음. 50% 이내로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누적되면서 우리 식품 퀄리티 자체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참 산업화를 통해서 그런 식품이 편리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돼 있거든요. 특히 이 조절 영양소, 미네랄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중금속이 잘 배출되지도 않고 쉽게 쌓이고, 또 중금속 또한 지난 산업화, 한 100여 년 동안의 산업화로 곳곳에 퍼져 있어요. 또 자동차의 매연으로 공기 중에 많고, 또 화학농법에서 비료나 또 농약 같은 것들이 식품 속에 유입이 됐고, 그걸 우리가 먹음으로써 상당히 이제 영양 상태가, 물론 뭐 질환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균형 상태에 돼 있고, 그러한 뱃속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기들도 많이 불균형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엄마 뱃속의 환경을 많이 반영을 해요, 아기들이.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좀 평균적으로 보면 발달 상태가 그 조금씩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막내 검사 결과지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공유를 해 드리고 네. 이제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막내 생후 118 일째에 모발 채취를 해서 받은 검사 결과예요. 아기들은 빠른 대사 상태를 보여요. 네. 이게 출생 시에 빠른 대사 상태를 보이다가 서서히 평균 한 3 세에서 10세 사이에 느린 대사로 가고, 그 상태로 이제 일생을 지내는 거가 평균적인 대사 패턴이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우가 한 대사 속도가 대략 7.4 네. 정도의 빠른 대사 상태가 나왔어요. 네. 이제 0을 균형 상태로 봤을 때 7.4 정도면 네.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네. 좀 극단적으로 더 불균형한 대사 상태, 예를 들어서 막 20이 넘어간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는 쪼금 더 빠른 대사에 어떤 부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죠. 고런 애기들이 아마 잠투정이 심할 거고요. 잠을 쉽게 못 자고 많이 울을 거예요. 고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런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죠. 근데 지우는 7.4 정도로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우가?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순하고 네. 잠도 잘 자고 네. 집에서 별로 울음소리가 잘 안 나요. 좀 이렇게 저탄고지로 식단을 관리하신 어머니들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좀 평균적으로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뱃속 환경에서 충분한 영양을 어느 정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영양 불균형 정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중금속 축적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아기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좀 대사 상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양 상태, 편안함, 정서적인 안정감 요런 것들이 아이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미치곤 하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지우의 대사 상태가 그렇게 불균형 상태가 아닌 걸로 봐서 그냥 당연히 아이가 순딩순딩하고 잘 편안하게 잘 클 것 같아요. 빠른 대사 상태를 보이는 이유들이, 아기들이 뱃속에서는 빛도 차단되고 소리도 어느 정도 가려지고 먹는 것도 엄마가 다 제공해 주잖아요, 네. 탯줄을 통해서. 그러다가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이 빛도 강하고 소리도 다 들리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먹는 것도 본인이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상당히 큰 거죠, 뱃속에 있을 때에 비해서.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 정도가 크면 클수록 대사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또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자체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사 상태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이들에서.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뱃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밖에 나오면 네. 막 빛도 밝지, 막 바로 나자마자 주사 맞히지, 맞아요. 불편하게 막 이렇게 막 씻기고 불편하게 만지지 검사한다고 그 스트레스를 네. 알 것 같네요, 애기들이. 그쵸. 애기들이 말은 표현 못 해도 몸으로는 그걸 다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이런 모발 검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대사 속도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충분하다면 네. 모든 비율, 그러니까 미네랄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혼자 뚝 떨어져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부부도 엄마와 여자와 아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기도 태어나고 양육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도 짝으로 일을 해요. 음. 근데 이 짝으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학 공장이다."라고까지 네. 표현을 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하고 칼륨이에요. 네. 그래서 얘의 균형이 언밸런스가 돼 있으면 그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의 효율이 그만큼 떨어져요. 근데 전기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지만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신경 자극 전달, 네. 그러니까 뇌세포의 기능인 거죠. 네. 신경세포들의 기능. 그다음에 근육 수축 이완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 호르몬 분비 그게 다 그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아. 그러다 보니 그 나트륨 칼륨의 불균형 상태면 전기 에너지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쪼끔 기능적으로 저하돼 있겠죠. 네. 그래서 애기들은 보통 이 나트륨 칼륨의 불균형 상태가 좀 심화돼 있긴 해요. 뭐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뭐 인간의 그 가장 발달 정도가 좋은 거를 평균 한 20 세로 보더라고요. 네. 그럼 아직도 발달해야 될 시기가 많은 거고 인제 출발점이니까 당연히 네. 이 비율이 언밸런스 된 거는 애기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음. 공통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애기들이 있고 아 네. 좀 더 좋은 애기가 있어요. 네. 예전에 보면 17 개월 애기 네. 그러니까 0.09 음. 0.1 보다도 낮은 거죠. 그래서 17 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네. 걷지를 못했어요. 아 기준치가 2.5 인데 0.1 이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예예. 맞아요. 근데 이제 0.1 보다도 낮은 0.09 였으니까 상당히 네네. 낮았던 거죠. 음.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낮았던 거고 네. 그러니까 걷는 거가 늦다든가 뭐 근육의 힘이 좀 낮다든가 뭐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형도 48 개월이었었는데 발달 지연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아 물론 예. 이 수치가 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막 네네. 이게 막 0.1 차이 난다서 그게 점수 음. 막 100 분위로 이렇게 나열하듯이 순서를 그건 아니지만 경향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지우는 아주 양호하다고 보여져요. 아 이 정도면 아기 기준에서는 애기 4 개월 괜찮다. 아이 치고. 예예.